안녕하세요. 유백윤 교수입니다. Understanding Global Culture 제9강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시 한 편을 먼저 읽는 걸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His desk is cluttered. 자, 제목은 Impressions from an Office. 오피스로부터의 인상들,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어떤 그 인상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쓴 거죠. His desk is cluttered. His desk 남자죠. 그의 책상이 cluttered 이제 어질러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 He is obviously a hard worker and a busy man. 그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바쁜 사람이다. 얘기죠. Her desk is cluttered. 이건 여자의 책상입니다. 그녀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 She's obviously a disorganized scatterbrain. 그녀는 주변 정리를 못하는 뭐 이리저리 그 어지르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다. 칠칠맞게 어지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칠칠치 못하게 주변 정리도 못하라고 어지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disorganized는 뭔가 잘 조직이 안 된 그런 그 사람이란 얘기죠. 주변 정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he is talking with his coworkers. he입니다. he. 그는 그의 동료랑 얘기하고 있다. He must be discussing the latest deal. must be는 뭐뭐함에 틀림없다. 그는 최근의 거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자, 그 다음에 she입니다. she is talking with her coworkers. 그녀는 그녀의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다. She must be gossiping. gossiping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뒷담화 하는 거죠. 뒷담화. 그는 뒷담화 까면서 잡담을 하고 있으면 틀림없다. 가스핑이라는 건 이제 남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He is not at his desk. 그는 그의 책상이 없다. 이제 책상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 책상에서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책상이 없는 거예요. He must be at a meeting. 그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죠. She is not at her desk. 근데 그녀가 책상이 없다. 그러면 She must be in the ladies' room. 그는 화장실에 있음이 틀림없다. 근데 이게 화장실에 있다는 얘기는 요 레이디스 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화장실에 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글자 그대로 화장을 고치러 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레이디스 룸 그러면 이제 여기 뭐야 볼일을 보러 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화장을 고치러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화장실을 토일렛이라고 했죠. 토일렛이라고 했죠. 토일렛, D-O-I-L-E-T. 이게 이제 18세기에 나온 말인데 원래는 토일렛이라는 말이 그 얼굴 바르는 미안수, 화장품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이런 뜻인데 여자들이 자꾸 그 화장실에 가서 이 토일렛을 쓰니까 그 화장실이 토일렛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토일렛이라는 말을 안 쓰죠. He's not in the office. 그는 오피스에 없다. He's meeting customers. 그는 그의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
She's not in the office. 그녀가 그 사무실에 없다. She must be out shopping. 그녀는 쇼핑을 갔음에 틀림없다. He's having lunch with the boss. 그는 사장님과 식사를 하고 있다. He is on his way up. 그는 승진 중인가 봐. 이런 얘기예요. 그녀는 승진하려나 봐. way up은 그런 얘기입니다. She's having lunch with the boss. 그녀가 사장님과 식사를 하고 있다. They must be having an affair. affair라고 하는 얘기는 둘이 뭐 썸 타나 봐 이런 얘기예요. affair는 그쵸, 썸 타는 것도 아니죠. 이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 그렇죠? 바람 피는 게 틀림없다. 만약에 이제 보스가 우리가 이제 그 보스 그러면 이제 기혼자를 떠올리니까 기혼자가 아니면은 썸 타는 거고 기혼자면은 이건 이제 바람 피우는 거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 가지만 제가 거기서 다 갖고 왔는데, He's having lunch with the boss. 보스랑 점심을 하고 있으면은, 걔는 좋은 일이 있나 봐. 승진하려나 봐. She's having lunch with the boss. 여자가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은, 걔 뭐 사귀나? 둘이 사귀나? 뭐 바람피나?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행동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근무 중에 남자가 집에 일찍 퇴근해서 애를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당히 가정적인 남자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근무 중 여자가 일찍 퇴근해서 애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쟤는 일이 중요한 거야, 집이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해석한다. 그렇죠? 그런 경험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남자고 여자하고 주변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학생하고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이건 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학생하고 맥주 한잔 마신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학생하고 그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자하고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거하고 여학생하고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해석이죠. 그렇죠? 똑같이 행동하는데 나는 그쵸 학생하고 남학생하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거고 여학생하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거고 나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시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남자하고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고 이 이유가 아니고 역사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어떤 행동을 똑같이 했지만은 사회에서는 다르게 해석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미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페미니즘? 자, 페미니즘은 여성주의라고 하죠. 여성주의 또는 여권주의, 여성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론이다. 학계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젠더 불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인식 지위를 기술하는 것에 집중한다. 남녀의 차이는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허술한 세상의 기반. 이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남녀의 차이는 문화적으로 만들어내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문화적으로 만들어내는 허구라 이런 얘기예요.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아닌데 그 차이를 문화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또는 역사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가 뭐냐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이 행동했지만은 다르게 인식한다는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 19세기 여성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기 시작함에 따라 페미니즘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였다. 페미니즘 운동은 특히 19세기 사회개혁 운동에 근거하였다. 공상적 사회주의자 사를 뿌리에는 1837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도입하였다. 그는 이미 1808년 여성의 권리 신장이 모든 사회 진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1869년 존 스튜어트 밀은 하나의 성이 타 성에게 법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인류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 여성의 종속을 저술하였다. 페미니즘의 조직의 첫 움직임은 1848년 뉴욕 쪽에 세네카 폴즈에서 열린 첫 여성 권리 컨벤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Impressions from an Office라고 하는 시는 이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남성하고 여성이 사무실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을 쓴 시예요.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남성보다도 그런 거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 1800년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가 생기자마자 처음에 이제 모계 사회였다가 그게 이제 북의 남성 중심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한 몇천 년간 남성이 여성을 계속 억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죠. 그러다가 그걸 인식하기 시작한 게 최근입니다, 사실. 19세기부터 그걸 인식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 바꾸자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난 게 이제 18세기다 뭐 이런 얘기를 19세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여성 불평등이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허구가 이게 사실인가?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건가 하는 거.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과 이브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한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와는 동산에 혼자 있었는데 놀랍게도 뱀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자 하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집인 아름다운 동산을 잃었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사이어 왕국의 왕인 펠리어스의 바다의 아름다운 여신인 티티스의 결혼식이다. 펠리어스와 티티스의 결혼식은 축하하고 즐기는 시간이었다. 모든 신들이 참석했는데 불화의 여신인 이리스만 빠졌다. 그녀는 실수로 초대 대상에서 빠졌다. 그녀는 결혼식장에 갑자기 나타나 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사과를 바닥에 굴렸다. 사과는 헤라와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잠수하고 서 있는 곳으로 굴러갔다. 사과에는 최고의 미인에게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물론 누가 최고의 미인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헤라와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사과를 포기 안 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최고민의 타이틀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어느 신도 이 문제를 결정할 만큼 용감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에게 결정을 맡기자는 것이었다. 인간의 판단을 세 여신이 동의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파리스라는 이름의 목동이 선택되었으며 그로 인해 트로이가 이야기에 등장한다. 그러나 파리스도 결정하는데 애를 먹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후 뷰티 콘테스트는 선물 콘테스트로 변질되었고 여신들은 파리스에게 선물을 주어 타이틀을 차지하려 한다. 타이틀을 차지하려 한다. 헤라의 선물은 권력이었다. 헤라의 선물은 권력이었다.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는 지혜와 용맹을 약속한다.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헬렌을 주겠노라고 어필한다. 지상 최고의 미녀를 준다는 말에 지체 없이 파리스는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준다. 이제 논쟁은 끝났지만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유부녀였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파리스를 스파르타로 데려가 최고의 미녀를 만나게 하고 헬렌으로 하여금 파리스와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헬렌은 남편과 딸을 팽개치고 새로운 연인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향한다. 파리스가 헬렌을 훔쳐가자 메넬레우스는 분노한다. 그 메넬레우스의 와이프죠, 파리스가.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연합군을 결성하여 트로이에게 쳐들어가 헬렌을 되찾아오자 하고 다른 도시 국가 왕들을 설득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얘기를 볼까요? 판도라 상자. 판도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들에게 불을 훔쳐다 주자 그 대가로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는 헤파이토스 기술 공예자이자 대장장이에게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헤파이스토스가 여자를 빚어내자 다른 신들은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저마다 여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자기가 재는 재능을 불어넣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담백해 판도라가 겉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에피테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짝 반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제 제우스는 그들 부부에게 결혼 선물로 상자를 하나 주었다. 그러면서 이 상자를 받아서 안전한 곳에 고이 간직하거라. 하지만 미리 일러두건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에피메테우스는 사랑에 흠뻑 빠진 나머지 제우스가 주는 선물을 받자마자 프로메테우스의 경고를 잊고 상자를 받아 집 한 구석에 숨겨두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판도라는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였고 에피메테우스를 졸랐다. 그러나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고 완고하게 거절하였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가 나가고 없는 사이에 상자를 열었다. 상자를 열자 증오, 질투, 잔인성, 분노,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 노화 등 장차 인간이 겪게 될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마지막 상자에 남은 것은 희망이었다. 그 뒤로 인간들은 갖가지 불행에 시달리면서도 희망만은 고이고이 간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 우리가 새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 새 얘기의 이제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내주려고 했는데,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죠. 아담과 이브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지정을 했죠. 근데
그 열매를 이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뱀이 꽃이죠. 뱀이 꽃인데 누구를 꽃입니까? 이브를 꽃입니다. 이브. 그래서 이브가 그 꽃임에 넘어가서 먹게 되죠. 그래서 아담도 그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 이거 먹지 말자 누가 먹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담이 얘 때문에 먹었는데요. 예, 이브를 탓합니다. 그러니까 이브는 누구 때문에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브는 뱀 때문에 그랬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 속에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그 첫 번째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브, 여자라는 얘기예요. 여자. 그렇죠? 여자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로이 전쟁 얘기를 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은 결혼식이 있었는데 불화의 여신, 그것도 불화의 여신입니다. 불화의 여신이 초대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맨날 불화만 일으키니까 누가 초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여자들 3명이 있는 데에서 사과를 굴립니다. 가장 이쁜 사람한테 가장 이쁜 사람이 이 사과를 가져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서로 다 이쁘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미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백설공주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맨날 그거 타령만 하고 있죠. 세상에서 제일 누가 예쁘냐? 거울 보고 맨날 누가 제일 예쁘냐?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얘기를 보면은 한 20년간 싸웁니다. 20년간. 20년간 싸워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우스가 나타나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파리스라는 남자를 골라서 얘가 하는 결정을 따르자. 그렇게 이제 하고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서로 어떻게 합니까? 뭐 권력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그랬는데 파리스가 뭘 택합니까? 여자를 택하죠. 그렇죠? 파리스가 누굴 택합니까? 여자를 택합니까? 여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헬렌이란 여자예요. 헬렌이란 여자.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택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 그래서 이 여자가 근데 뭡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파리스가 자기네 나라 트로이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람 죽었죠. 남자들이 많이 죽었죠. 이 전쟁을 10년간 합니다. 10년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에덴 동산이 쫓겨났고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자, 판도라 상자도 어때요? 판도라 상자도 같은 얘기입니다. 판도라 상자도 같은 얘기예요. 판도라 상자를 선물했는데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열어봤습니까? 여자가 열어본 거죠. 판도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온갖 불행이 다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세 얘기 속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 여자 때문에 망했다 이러죠.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자 때문에 불행이 생겼고 판도라 상자에서 모기도 나왔어요. 모기 아세요? 모기. 그래서 우리가 여름마다 모기한테 고생하고 있는데 그 모기가 왜 생겼다? 여자 때문에 생겼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 속에서 그 세 개만 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 개만 든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의 어떤 언더라인, 다시 숨어 있는 그런 그 메시지가 뭐냐? 여자들은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집안에 가둬야죠. 문제가 많으니까 집안에 가둬야죠. 여자는 문제다. 집안에. 그래서 아랍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죠. 운전도 못해요. 그리고 나가려면 남편이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냥 밖에 나갈 때 뭐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18세기, 19세기에는 다 뒤집어 쓰고 나갔어요. 밖에 나갈 때. 예. 그 여자가 참여권을 받은 지가 그게 불과 한 200년도 안 됩니다. 여자들이 이 여태까지 이렇게 억압적인 삶을 살았다. 왜냐? 문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다 여자들에게 말썽만 부리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화적으로 여자를 억압시켰는데 그거를 이제 그건 이제 잘못된 얘기다 하는 그런 인식에서 페미니즘이 나왔다 하는,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